그 정도까지 올라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코인은 올라가는데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예언대로 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놀라운 마음으로 사실 영상을 찍어봅니다. 네. 이 비트코인입니다. 네. 선생님이 하락할 거라고 했었고 네. 실제로 8천만 원 선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하반기에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네. 그로 인해 트럼프가 움직일 것이다. 네. 라고 말했고 네. 촬영일자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하나로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파른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클래리티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비트코인도 가상화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통과를 시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만 해도 가상화폐가 다 들썩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증권화, 그러니까 자산화 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인증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하겠다가 돼버리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이나 아니면은 그 금 대비, 옛날에 비트코인 금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자산가치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서 조금 배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다 올랐을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쵸. 사실 최근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 흐지부지한 흐름을 보이다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죠. 미국의 대통령님이 백악관에 코인베이스의 가상 자산의 공동 CEO들을 불러서 네. 그리고 의회의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실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XRP 그 리플 무당 중에 하나죠. 제가 리플로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처음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리플을 갖다가 승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미국 국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 너무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채권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채권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팔고 있거든요. 미국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중국도 지금 채권을 안 사고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국채 금리를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5.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옛날에 2%대였거든요. 그럼 따블입니다. 그럼 내가 채권을 발행한 거에 이자를 예전에 2%에 비해서 5%가 갔다는 얘기는 2배를 갖다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자를 2배를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률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선거 앞이라서 못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11월 중간 선거를. 그렇죠. 네.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으로 소멸을 하고 싶지만 지금 그 달러를 갖다가 저 달러 갈 거라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쵸. 이유는 즉슨 채권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격이 내려와야지만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500원이었던 달러가 1,300원이 되면은 1억 5천짜리 채권이 1억 3천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내릴 수가 있잖아요. 채권이 소각이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달러로 갈 겁니다. 근데 저 달러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달러로 가서 지금 1,390원대 내려왔습니다. 아마 저 달러가 1,300원대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도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미국에 채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빅시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채권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폭발하게 생긴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빚 대신에 옛날에 페트로 달러 대신에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 대신에 달러 1대1로 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게 가상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XRP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클래리티법을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될 것 같다고 예언해 주셨고요. 네. 저 달러로 갈 것 같다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에는 사실 트럼프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트럼프의 사실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님이 비트코인을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비트코인을 지금 이란을 동결을 하기 위해서 이란을 친 건데요.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잔당 세력의 이란의 그 비트코인을 다 동결하고 싶었지만 중국의 잔당과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동안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채굴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을 거예요. 더 이상 시중에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란에서 동결한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건데 지금 약간 동결되지 않은 거죠. 반군 세력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만이 또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지금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지금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딜이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채무는 임박을 했는데 자, 채무가 터질 것은 임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한이 내년 2월까지거든요. 채무 상한 만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그 전에 채무가 폭발하기 전에 뭔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부채가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가상화폐로 1대1로 하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클레이디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상화폐 지금 체결하는 것도 바쁩니다. 지금 엄청 바빠요. 그 중에 하나가 한화죠. 그쵸. 하나하고 효성그룹이 예전에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리플하고 카나리 그죠? 캐피탈하고 또 제약을 맺어서 ETF 또 출시 관련해서 또 제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얘기는 그 리플도 관련해서 ETF가 출시한다는 얘기는 금융권 진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증권화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통과될 것이답니다. 사실은. 그로 인해서 결국 클래리티법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번에 급등을 한 원인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가상화폐로 인정을 하면서 일부 채권 소각으로 그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겠다. 이것도 증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달러 대비 어느 정도 소각하는 분으로 비트코인을 소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럼 좀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달러와 사실 이 연관이 있는 코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른 코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달러와 비트코인의 흐름 간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좀 같이 갔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2의 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AI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양자역학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개인 지갑이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또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전기세가 폭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를 캐는데 7천에서 8천만 원이 들어요.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8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원가가 8천만 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8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원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8천만 원 선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 그게 수치였네요. 원가입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 채굴하는데 8천만 원 든다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세가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9천만 원이 원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구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1대1로 갔을 때 그 어느 정도는 그 상환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득이 남는 구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결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합법적으로 명분상에 이란에서 동결한 그 비트코인 범죄 은닉으로 인한 그 동결한 비트코인을 갖다가 미국 행정부에서 갖다 매각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으로 갖다가 채권을 소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갖다 비치하는 용으로. 왜냐면 크레딧법 통과되면은 국가별로 어느 정도 가상화폐를 구비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갖다가 소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화폐법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편이 갈리겠죠. 그랬는데 그 정통 그 달러파, 그러니까 전통 화폐를 중요시하는 블랙록이나 JP 모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미국이 그 화폐 폭발로 인해서, 채권 폭발로 인해서 붕괴가 오기가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미국이라는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의 폭등도 일어난 신호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JP 모건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블랙록 같은 경우도 AI가 이 정도로 발전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AI가 폭등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가상화폐가 뜰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거예요. 이게 당겨진 거죠. 이게 생각보다 빨리 당겨진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 AI가 너무 갑자기 그 AI끼리 지금 서로 연동해서 자기가 자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빨리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를 갖다가 풀지 않으면 그 현금 유동이라든가 채권 분량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위안화한테 안 밀리려면은 지금 발행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을 미국에서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 주도하에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 위안화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서 이미 발행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는요, 발행해서 많이 쓰이는 걸 쓰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누가 먼저 지배하냐에 따라서 화폐 구조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밀릴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미룰 수가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럼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움직임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이란을 좀 더 종결을 빨리 하고 싶었겠죠. 일주일 안에 다 쑤셔놓고 끝내려고 했으나 잔단 세력의 그 존재를 좀 더 하기가 힘들었을 테고, 중국하고의 협약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엔화로 어느 정도를 조절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엔화를 갖다가 빌려서 어느 정도 부양을 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부양을 했다가 엔화가 지금 아마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어요, 아마. 엔화도 더 이상 이제 어쩌면 저성장을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일본도.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로 계속 가기에는 국가가 너무 침체가 돼 있는 거죠. 더 이상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일본도 엔화로 올리게 돼버리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풀지 않으면 채권을 해결할 방법이 결국엔 지금 없는 입장인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조금 자산이 몰렸고, 네. 이번 상승장이 일어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추이를 조금 보셔야 돼요. 너무 이게 갑자기 지금 뭐 10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이게 뭘로 정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죠?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번에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계속 약세를 보였고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숏 포지션, 그쵸.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포지션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그쵸. 대규모 강제 천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1억 원, 하나로 1억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빚을 지게 됐는데, 그쵸.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일부 지금 그 크레딧 통과되면서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앞전에 상승했었던 원래 1억 1000인가 1억 2천에서 있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까지 올라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코인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일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거와 똑같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취임 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취임하고 나서는 떨어졌습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상화폐가 엄청 뻑뻑 뜰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아직 안전성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네. 선생님이 이 비트코인의 한 번의 상승장은 올 거다도 예언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신중한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한마디에 떨어질 수도 있는 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훈풍이 부는 것 같지만 일부 또 그 트럼프는 장을 갖다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리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에 너무 많은 투자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과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